한나라 초평 4년 조조가 도겸을 쳐서 팽성의 부양을 격파했다. 도겸이 담성으로 물러나 지키니 조조가 이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이에 되돌아갔다. 지나는 길에 있던 취려, 절흥, 하구를 함락하여 모두 도륙했다. 물은 남녀 수십만 명이 살육당했고 닭이나 개도 살아남은 것이 없었으며 사수는 이들 때문에 흐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5현의 성읍에는 사람의 종적이 다시는 없었다. 처음에 삼보가 이각의 난을 당하니 백성들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도겸에게 의탁하였는데 모두 다 죽었다. 조조의 1차 서주대학살을 묘사한 기록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삼보의 난을 피해 이주한 백성들도 모두 죽었다는 기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는 초평 5년 여름 순욱, 정욱에게 견성을 지키게 하고 다시 도겸을 정벌하여 5성을 함락시키니 공략한 땅이 동해까지 이르렀다. 돌아오는 길에 담을 지나는데 도겸의 장수 조표가 유비와 함께 담 동쪽에서 태조를 요격했다. 태조가 이를 격파하고 마침내 양분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지나는 길에 잔륙한 곳이 많았다. 조조가 1차 서주대학살을 일으킨 후 이듬해 곧바로 일으킨 2차 서주대학살을 묘사한 기록입니다. 서주대학살은 군대가 자국민을 학살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잔혹 행위입니다. 난세의 간웅 조조는 도대체 왜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조의 서주대학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겸이라는 인물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희에서 도겸은 유비를 우대하며 후일 유비에게 서주를 넘겨주는 성격 좋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상 도겸의 됨됨이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도겸이 서주를 통치할 당시 조갱과 같이 아첨하는 소인배들을 가까이 하여 형벌과 정치는 형평을 잃었고 선량한 사람 대부분이 박해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겸은 명망 높은 서주 인사들을 박해하며 서주를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황제를 참칭하던 궐선이라는 도적과 손을 잡아 약탈을 일삼다가 그를 배신해서 죽이고 그의 군대를 흡수하게 됩니다. 성격 좋은 노인의 이미지보다는 피도 눈물도 없이 사리사욕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겸은 공손찬과 동맹을 맺어 공손찬 휘하의 유비, 전해, 성경과 함께 포위망을 형성해 원소 조조와 대립하게 됩니다. 조조의 서주 침공의 원인으로 조조의 아버지 조숭이 도겸의 부하인 장계에게 살해당한 일의 복수를 꼽습니다. 조숭의 살해는 여러 기록이 차이가 있는데 후한서 응소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193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1차 서주대학살 전이며 조조가 1차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던 사실과 시간적인 선후 관계는 일치합니다. 다만 내용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삼국지 무제기의 주석 5서에는 도겸이 도의, 장계를 보내 조숭을 허창까지 호송하려 했으나 재물에 눈이 먼 장계가 조숭 일행을 전부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어의 기록에서는 도겸이 수천 기병을 보내 오히려 조숭 일행의 몰살을 지시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세어는 풍문 기록이어서 사서로서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도겸이 적극적으로 조숭 일행을 몰살시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도겸은 192년 공손찬 휘하의 유비, 성경과 함께 원소를 공격했으나 조조에게 격파당합니다. 193년에는 궐성과 연합해 연주 태상군의 화와 비연을 취하고 임성국을 공략했습니다. 즉 도겸은 조숭 살해 이전에 먼저 연주를 선제 공격해 조조의 세력권인 연주 깊숙이 침공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조조와 도겸의 대치 상황에서 조숭 일행의 몰살에 도겸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모습은 조조가 납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조조는 결국 도겸을 공격합니다. 조조는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합니다. 군을 둘로 나눠서 주력은 자신이 이끌고 조인에게는 기병 별동대를 맡깁니다. 조인의 별동대는 성을 차근차근 공략하기보다 전격적으로 휩쓸고 지나가면서 서주군의 집결을 막습니다. 도겸은 부장 여유를 파견해 조인군을 대적하지만
여유는 조인에게 격파당합니다. 그 사이에 조조는 순식간에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팽성에서 조인과 합류합니다. 서주 한복판인 팽성에서조차 대패한 도겸은 서주 북동쪽 끝에 다면으로 도주합니다. 서주를 거의 손에 넣을 찰나였으나 조조는 끝내 다면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합니다. 군량이 부족했던 조조는 결국 물러나면서 치려, 절흥, 하구 등의 서주 5개 연을 학살합니다. 이곳은 팽성에서 다면으로 이어지는 조조군의 진 경로에서 벗어난 서주 남동쪽의 지역입니다. 즉 조조군은 일부러 먼 곳으로 돌아서 퇴각하며 학살을 자행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군량 부족으로 급히 퇴각하는 마당에 조조군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이상합니다. 조조는 1차 서주 대학살 이듬해인 194년 제차 서주를 침공합니다. 이번에는 낭야와 동해 쪽으로 공략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원하러 온 유비가 이끄는 도경군을 격파하고 근처의 양육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서주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장막과 진궁이 조조의 뒤통수를 쳤으며 결국 여포가 연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조조는 도겸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고 여포를 쳐서 연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다시 돌리게 됩니다. 서주 대학살에 대해서 역사 기록은 백성의 시체로 강이 메워졌다. 백성을 잔륙했다. 닭이나 개 등 살아남은 것이 없었다. 등의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학살을 벌인 경우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조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단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조가 대학살을 벌인 이유 중 첫 번째는 명백한 복수심입니다. 조조는 아들과 조카를 죽인 장수를 받아들일 정도로 냉철한 측면도 있지만 매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기록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겸이 먼저 자신의 영역에 침공해 약탈을 자행했으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조는 이에 분노의 도겸을 없애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격분의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주 재기를 막으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략으로 백성을 학살한다는 선택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서는 앞서 기억을 부탁드렸던 처음에 삼보가 이각의 난을 당하니 백성들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도겸에게 의탁하였는데 모두 다 죽었다. 라는 문구에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동탁의 난과 삼보의 난을 피해서 수도 주민들이 대거 동쪽으로 피난했습니다. 도착지는 물자가 풍부했던 서주로 그 수가 거의 100만 명에 달했으며 상당수가 부호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조조의 학살 과정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앞서 기억을 부탁드렸던 구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이미 서주의 생명체는 모조리 학살했다고 기록했는데 왜 이들을 특정해서 다 죽였다는 사실을 굳이 콕 찍어서 또 남겨놨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조조군의 최초 목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쪽에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난을 피해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이들은 약탈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조조는 192년 여름에 황건적을 격파하고 연주목에 오르며 정예 청주병을 얻습니다. 정예병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귀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적대에 가까웠으며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약탈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조조의 승인 아래 약탈을 자행한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려서 죽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쌀 한 톨, 개미 새끼 한 마리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앞서 피살당한 조조의 아버지 조승도 낙양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피난 온 이주민이었습니다. 이들을 황건 잔당이었던 부하가 살해하고 내 책임 아니라고 발뺌하는 도겸을 보고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조는 개인적인 복수심, 그리고 약탈의 수단으로 서주 지역에 대학살을 자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천인공노할 폐악질은 결국 평생 조조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193년 조조와 도겸이 담연에서 필사의 전투를 벌일 때 12세의 제갈량은 고향인 낭야국 양도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조조가 낭야, 동해, 양육을 휩쓸고 지나간 경로는 제갈량의 고향과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만약 조조가 서쪽이 아닌 북쪽 경로를 택했다면 우리는 제갈량을 삼국지에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조의 대학살은 후폭풍을 가져왔고 이 후폭풍은 조조의 천하통일을 가로막습니다. 먼저 조조 자신은 가족을 맡길 만큼 믿었던 장막이 배신할 정도로 인심과 민심을 잃게 됩니다. 여포에게 연주를 잃고 패망 직전까지 갔으며 회복에 수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금이 간 인심은 평생 회복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 유비는 현덕이라는 호칭을 얻으며 전국 국급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갈량, 제갈근, 미축, 미방, 서성, 장소, 노숙, 여대 등 수많은 인재들이 서주를 떠나 오와 촉의 공신이 됩니다. 후일 이들은 조조의 천하통일을 사력을 다해 막아내게 됩니다. 난세의 간웅 조조. 그는 매우 뛰어난 전략가이자 천재 군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명사와 백성을 살해한 인물이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결함도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결국 천하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진 천재, 조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